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선 투표가 15일, 본투표가 15일 남았고, 이제 사전투표 5월 29일 목요일부터 시작 이틀 동안 합니다. 양당 모두 이제 외부 인사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제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와이 특사단이 떠났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홍준표 전 시장 만나러 간다라고 아침 방송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홍준표 전 시장과 또 특사단끼리 함께 식사하는 장면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올린 사진 같은데 우리 제작진이 또 확보를 해서 지금 띄울 예정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대식 의원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입장을 밝혔는데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해요. 이 전에는 세 번 사기당하면 공범이다. 또 이런 말씀하시면서 뭔가 국민의힘과 이번 대선에서 인연을 완전히 절연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일단 사진 준비됐으니까 사진 보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예,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있고 지금 김대식 의원, 유상범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함께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면 좀 대화가 잘 된 것 같네요. 자, 우리 사진 해석해 주세요. 민석 대변인. 네. 어려운. 홍준표 시장 왼쪽에 계신 분은 이성배 대변인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예. MBC 전 앞쪽에 아나운서. 오른쪽 맨 끝에 계신 분은 조광한 남양주 전 시장님 같고 가신 분 네 분 다 그대로 앉아서 말씀하시네요. 예. 그래도 홍 전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 강력한 입장 계속 SNS에 올리다가 안 만나준다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오란 얘기죠. 그런 거예요? 오지 마라 한 거 오지 마 와. 그래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오지 마 하는 얘기는 속으로 빨리 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군요. 이분을 뭐 어떻게 뭐 웃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하. 이렇게 되면 이제 홍 시장님 주가가 오르는 거죠.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여야 공히, 여야가 아니라 1당, 2당 공히 예. 다 홍준표 시장의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 이분의 행보에 따라서 대선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드러낸 거니까 예. 지금 이 순간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행복하실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저 네 분 가신 분들이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오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소기의 목적이면 선대위 합류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예. 그죠? 공동 선대위원장 후보의 손을 수락. 잡고 예. 예를 들어 같이 유세를 다닌다거나 직함이라도 올린다거나 TK 지역에 선거 마지막 주에 함께 방문을 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 처음 시작한 96년에 내가 노무현 당시 의원의 함께 했었으면 뭐 그런 얘기까지 하셨던 지금의 것은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이런 말씀. 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글을 몇 번 올릴 때는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올리는 그렇죠. 거니까. 뭐 감정에 격해서 뭐 매일 올리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SNS 잘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설계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도 감정 표현 하셨으면 예. 다시 국민의힘과 어떤 정치적인 것을 도모한다 하는 것은 이미 본인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한다. 예, 너무 하신 말씀이 많아서. 예. 그래서 특사단의 소기의 목적이 예. 선대위의 합류가 아니라 예. 민주당에 못 가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가지만 말아달라. 그런 안 이야기가 도와주셔도 나오는 되는데.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 이제 김종대 전 의원님을 뵀는데 이렇게 예. 평가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제 말씀 주셨지만 나 예전에 DJ한테 영입 제안 받았었는데 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꼬마 민주당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갈 걸. 뉘앙스를 계속 풍기요. 그러면서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은 막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막 지지 선언을 하고 예. 이 맥락에서 뭐 총리설이 뭐 양측 다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예. 나오고 오늘 뭐 중앙일보에도 뭔가 이 같이
접촉을 해서 같이 함께하자라는 제안을 뭐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국면에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완전 치명타인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정말 민주당 쪽 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면 김민석 최고가 말한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가 홍준표 전 시장이에요? 약간 그거는 조금 구문처럼 돼버린 게 아, 아닌가 구문이에요? 싶기도 아, 그건 하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 다른 인사들도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선대에 들어가면 얼마나 뭐 롤이나 역할이 크시겠습니까 이분이.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너무 세게 침을 뱉으신 셈이 돼서 예. 돌아가기엔 너무 본인이 그 다리를 끊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다리를 재건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혹시나 갈까 이런 두려움이 더 크지 근데 않을까. 홍준표 전 시장이 그 SNS 프로필 사진을 6시간 전에는 파랑색 옷에 파랑 넥타이, 저 지금 유튜브로 화면 보여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6시간 전에는 파랑색 양복에 파랑색 넥타이를 맨 사진을 프로필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전에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는 파랑색 바탕의 옷에 넥타이만 빨강색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 사진 없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2시간 전에 다시 저 옷에 넥타이만 빨강색 이렇게 바꿨어요. 윤석열 대변인 보셨죠? 봤습니다. 예. 예. 저 아까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신 거 제가 예, 봤는데 봤어요. 이거 예. 이것도 그러면 이분이 디테일이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생각이 되겠는데요. 좀 해봐야겠어요. 일단 양복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민주당 색깔이에요. 계속 파란색이에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거로 또 신호를 보내시는지 이걸 3번이나 올렸어요. 그렇죠. 예. 프로필 또 사진 뭐가 바꿨습니다. 바뀐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3번을 더 올리셨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 한 번씩 올릴 때마다 예. 했던 발언이 하나씩 지워진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죠.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도 예.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끄는 느낌이 들어서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지호 대변인. 저는 오늘 국민의힘 특사단에 예.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오래 전부터 도와줬던 예. 그런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예. 인지상정으로 개인적인 인연으로 만나 주신 것 같고요. 김대식 의원이 좀 우리 인연 그럼요. 보니까 네. 아유 안 만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하고는 서로 인간적인 교류는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대구까지 불러서 저희 손을 잡아준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세론 아니겠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유력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 이재명 후보가 대세이고 후보자와 인간적 교류도 있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선대위 합류는 못하더라도 예. 음으로 양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온 특사단이 4시간가량 만찬을 했고 선대위 합류를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다. 그리고 만찬을 마친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만찬을 마친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면 그때 밤까지 찾아간 건가요? 예, 아무튼 회담 결과는 20일에 발표한다. 20일이면 내일이죠, 그죠? 예, 내일 발표하겠다라는 거니까. 자, 일단 어떤 잠시만요. 내용인지. 그 예, 홍준표 전 시장 변호사. 관련해서 예.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말 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넥타이 색깔 바꾸면서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어, 정치적인 밀당을 할 때가 아닙니다. 15일 지금- 남았어요. 예, 지금 너무 급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치달을 것 같아서 예, 그걸 막아달라고 지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예, 선거운동하기 바쁜데 특사단까지 파견해서 미국 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홍준표 전 시장님 보수의 적장자라고 스스로 자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적 밀당하면서 주가 올릴 때가 아니고 선배님답게 예, 평생 이 당에서 잔뼈가 굵어온 정치인답게 예, 와서 선대위에 들어오든 안 오든 예. 우리 선거운동을 도와야죠.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맨 처음에는 정말 내상이 너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정계 은퇴를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SNS 메시지 하시고 넥타이 색깔 막 계속 바꾸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정치적 밀당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예, 예. 예, 선배님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오시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내일부터 거리 유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윤석 대변인이 그래도 같이 가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내일 이제 부산에서 처음 하잖아요. 아, 예. 그래도 가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가는 모양새 자체가 뭐랄까 진짜 좀
적극적으로 돕는 모양새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혹은 또 비판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뭐 저도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우리 유지아 변호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 가지 조건,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네. 제시를 했고 예. 선대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따로 독자적으로 돕겠다. 뭐 예.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 네. 그 돕는 그 방식이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대중과 접점을 가지면서 이제 돕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옷을 뭐를 입는 거냐? 그렇죠. 여기 기호 2번 김문수 하는 거냐? 예. 자 마이크 잡는 거냐? 어. 그럼 이제 어떤 말을 하는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다 김문수 후보의 모든 것을 다 안고 지원해달라 이렇게는 어렵겠죠. 김문수 후보가 아직도 한동훈 후보가 제시했던 조건 중에 상당 부분을 답을 안 하고 계시고 예.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당의 후보이니 당원으로서 또 유력한 당의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의 입장에서 예. 돕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사실은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왜 선대위에 안 들어오느냐. 그렇죠. 그다음, 공동선대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런데도 나가서 독자 활동을 한다는 것은 본인 뭐 어떤 선거운동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을 위한 어떤 활동 아닌 거냐 아니냐. 그리고 또 지역도 보니까 뭐 친한계 의원들 있는 지역만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경선 때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 결론. 뭐 그런 이제 좀 비판 아닌 비판이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한 정무적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좀 많이 저한테 전달이 되네요. 예. 저 한- 그래서 전달하셨어요? 예? 전달하셔야죠. 저한테 전달이 전달- 됐다고. 아. 그 저한테 이제 후보, 예. 한동훈 전 대표에도 전달이 되고.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일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네, 보면 네. 윤석 대변인의 그 고언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아니, 갔는지. 제가 전달 받았다고까지만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예, 장 싶은 게 변호사님. 있는데요. 어떤 기자분이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앞으로의 행보 지역을 도시잖아요. 음.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부산 수영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대구 서문시장 가시고 청주 가는 육거리.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고향 청주 육거리. 부산 수영은 장예찬 씨가 공천이 취소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 대구 서문시장은 도태우 당시 후보가 공천이 취소됐던 지역이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 총선 국면에서 역할을 하고 친윤계와 좀 분리를 했던 상징적인 지역구들, 그리고 청주 상당구는 윤곽근 변호사가 출마를 했었던 지역이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의 동선을 짜신 건지에 대한 어떤 아.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부산 좀 수영 그 광안리 거기는 경선 때도 자주 거기를 가셨던 갔어요. 데긴 거기가 예. 정현욱 의원, 그러니까 장해찬 예. 공천 취소되고 정현욱 의원이 됐잖아요. 음. 정현욱 의원이 한동훈 대표랑 뜻이 좀 비슷한 네, 분이어서 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지. 장해찬 복당했다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서문시장은 뭐 대표적이잖아요. 그렇긴 거기가 뭐 하죠. 도태우 예. 당시 후보자 지역구였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예. 청주 윤곽근 위원장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나가는데요. 그거는. 그 정치에 되게 오래 출입했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그분은 너무 많이 생각해서 오답을 낸 것 같습니다. 아, 예. 결과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했다. 네. 김지호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저런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 느낌으로는 아. 지금도 지속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꺼다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한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 다른 부분은 다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장해찬 씨를 다시 복당시켰죠. 복당시킨 의도가 거는 있죠, 진짜. 예. 일부러 한동훈 후보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 장해찬 후보 자체가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망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틈틈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십 번도 더 얘기했어요. 장해찬 절대 복당 안 된다. 저렇게 당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 저희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란 듯이 받아들였거든요. 오히려 장해찬을 복당시키는 게 아니라 예. 조경태 의원을 중용했어야 되고요. 아하. 김정혁 의원, 그다음에 윤희석 전 대변인 같이 국민의힘의 어떤 스피커들을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적극 밀어주고 앞서 나가서 싸우게 했어야 되는데 예.
스피커로 장해찬을 불러들인 거는 저는 지난게 국민의힘에서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반성해야 된다. 왜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경쟁자를 왕따시키고 꺼다는 보리자 취급하면 안 된다. 제가 아. 정당인으로서 일침을 좀 가하고 싶었습니다. 예, 진짜 당협위원장께서 예. 우리 일단 한동훈 전 전, 대표. 대표가 예. 그 김문수 후보에게 제안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것과 별개로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당에 몸담은 사람인 만큼 또 전 대표인 만큼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너무 정치권에서 뭐 선대위에 들어오냐 마느냐, 아하. 김문수 이름 석자가 적힌 그 선거운동복이 있느냐 안 있느냐. 저도 지금 선대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하. 세종시 선대위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하긴 좋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득표에 최대한 더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 선거 전략상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은 뭐 라이브 방송하는 거 가지고 좀 비하듯이 라방. 얘기를 했지만 예. 실제로 그 라이브 방송 보면 뭐 한 60만에서 80만이 조회수. 예. 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정치인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치인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직접 현장에서 국민과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 자체도 선거운동복에 이름 석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따로 또 같이의 역할을 분담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로서의 전략적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선대위 합류 여부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여의도 문법에 함몰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 4분 남았는데요. 직위원 부장판사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가 본인은 삼겹살도 못 얻어먹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관련해서 부인을 했는데 그래서 오후에 노정면 의원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제 지금 유튜브로 화면 나가고 있는데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위원 판사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혹이 있는 그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먼저 공개했었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거기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되는 3명의 사진인데 그 중에 이제 맨 오른쪽에 직위원 부장판사의 얼굴이 있죠. 저 얼굴 자체만은 본 직위원 부장판사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개 이후에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저거 자체로 접대 의혹이 입증이 되는 것이냐? 약간은 조금 더 보강 자료가 있어야 할 보강 것 자료가 같아요. 있어야 돼요. 일단 저기가 동일한 지역이라고 보면 이 뒤 배경이 동일한 벽이, 장소다. 예, 같은데 그런 거의 유사하죠. 오른쪽 똑같죠? 사진을 보면 예. 음주를 하는 곳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저기 언제 갔냐, 뭐 하러 갔냐가 중요한데 네네. 지금 복장을 보면 예. 뭐 주말에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에. 아주 편한 복장, 반팔이니까. 그렇죠. 작년 그러니까, 8월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시점은. 그러면 예. 저기를 어떤 용도로 갔느냐, 뭐 하러 갔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예. 들어 음주하는 장면이 있고 옆에 뭐 누가 있고 음. 뭐 이러면 또 뭔가를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 저것만 보면은 예. 글쎄요, 누가 개업하는 데 가서 뭐 축하해주러 가는 건지. 접대라는 것을 딱 그 단어를 꽂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저 사진 자체만으로는 예. 근데 저 장소에 간 것은 맞다라는 거는 증명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저 정도라면 누가 사진을 찍었고 이걸 본인이 기억할 거예요. 그 직위원 판사가. 예, 그럼 그렇죠. 직위원 판사가 여기에 맞는 해명만 하면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왜 갔느냐, 그 저 사진 무슨 예, 사진이냐 그 설명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 되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걸 아. 개업을 했는데 내가 가서 축하해주고 음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맥주 한잔 하고 왔다. 그래서 찍었다. 음. 이러면 끝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 탁상 조명도 똑같고 뒤 배경도 똑같고 뭐 굉장히 같은 이제 데코레이션인데 네. 장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예.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보자는 어쨌든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 술집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없는 술집 그리고 아마 그 장소에 갔다는 것까지는 부인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진이 나왔기 예, 때문에 예,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똑같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 술집이 어쨌든 여성 접객원이 나오고 뭐 이런 술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거는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는 감내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은 소맥에 무슨 삼겹살밖에 먹지 않는. 근데 저는 대단히 좀 이분이 돌출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법대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는 판사를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제 재판하시는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은 거죠.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 문제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요만큼의 예단이라도 드러낼까봐 대단히 좀 주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들끼리 어쩐지 판사가 막 압박 넣더니 우리가 이겼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인식되게끔 행동한다는 인상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 아주 딱 잘라서 무슨 삼겹살 얘기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최소한 거짓으로 보인다. 이게 재판 계속하는 게 맞는가? 예, 저는- 유 변호사님 짧게 30초. 지기현 판사를 감사해줄 생각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만 연기만 피우고 네. 뭐가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으면 다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뭐 문제될 게 있으면 대법원 감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징계를 받든 뭐 처벌을 받든 해야 될 것이고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변죽 울리면서 연기만 피우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 사법부에 대한 압박, 겁박 전술 중에 일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니까 뭐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더 있습니까? 짧게. 더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사진까지 나왔으니까 사법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판 토론 윤희석 전 대변인, 장윤 변호사, 유재화 당협위원장, 김지호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